60세 이상 남성분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건강 영상이 아닙니다. 경종을 울리는 영상입니다. 과일을 더 많이 먹으면 건강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과일 중 일부가 실제로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식단에 무엇을 추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해롭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남성들이 클린 식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미 민감한 전립선에 염증과 자극을 유발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밤마다 소변을 보려고 깨어나고 끊임없이 짜증나는 소변의 긴박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혹시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과일을 줄이고 어떤 과일로 대체해야 할지 이해하면 마침내 안도감을 느끼고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립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5가지 과일과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더 스마트한 대체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세부사항은 불안한 밤과 차분하고 편안한 낮 사이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만을 위한 건강 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분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분을 입력하여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과일 1. 사과. 여러 세대에 걸쳐 사과는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하루에 사과 한 개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속담까지 생겨났습니다. 사과는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과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 관리에 있어서는 사과가 겉보기처럼 해롭지 않습니다.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사과에는 천연과당이 풍부합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과당은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른 면종양학의 최전선과 또한 과당이 전립선을 포함한 신체 전반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비아식을 앓는 많은 남성들이 알고 있듯이 만성 염증은 잦은 배뇨, 절박뇨, 그리고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듯한 느낌과 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 68세 은퇴 교사 존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존은 매일 사과를 먹는 것을 좋아했고 종종 아삭한 그레니 스미스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 비배지 증상이 악화되면서 이 사랑받는 과일조차 불길에 기름을 붓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와 상의한 존은 사과 섭취량을 줄이고 블루베리처럼 과당 함량이 낮은 과일로 대체했습니다. 몇 주 만에 그는 밤에 변을 보는 충동이 줄어들고 변의 흐름이 더 안정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과의 또 다른 요인은 섭취량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과일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저울추를 흔들 수 있습니다. 큰 사과 한 개에는 약 2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천연 당분이지만 염증을 억제하려는 신체에는 여전히 상당한 양입니다. 사과를 주스로 만들면 당 흡수를 늦추는 섬유질이 손실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전립선의 취약한 균형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과의 섬유질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전립선 건강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째 작은 사과를 먹고 균형 잡힌 식사의 일부로 즐기며 주스는 마시지 않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 특히 전립선은 균형을 잘 맞춰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과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달콤하고 햇볕을 잘 받는 또 다른 과일이 있는데 과즙이 풍부하다는 평판과는 달리 전립선 비대증 관리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과일인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계속 읽어보세요. 아직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고 이 통찰력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1번 댓글을 달아서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일, 캔털루프와 같은 멜론. 많은 사람들에게 달콤하고 상큼한 칸탈루프나 허니듀 한 조각을 한 입 베어 무는 것은 마치 여름 그 자체를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일들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수분 공급에도 좋고 칼로리도 낮으며 비타민 A와 C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고 있는 60세 이상 남성들에게는 건강해 보이는 습관이 예상치 못한 불편함의 원천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멜론은 수분 함량이 최대 9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아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수분 섭취는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수많은 남성들의 과학적 근거와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급증하는 수분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방광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본래 요도를 감싸고 있는데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을 체외로 배출하는 관을 압박하여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멜론 몇 조각에서 나오는 수분이 더해지면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지고 소변이 완전히 나오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2세 은퇴 소방관 로버트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침 식탁에서 칸탈루프를 즐기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 달콤한 과일이 밤마다 화장실을 끝없이 드시게 하는 원인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분 섭취와 전립선 비대증, 비브시, 증상의 연관성에 대한 글을 읽고 그는 멜론을 먹는 시간을 아침 일찍으로 바꾸고 저녁 시간에는 줄이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더 깊은 잠에 들었으며 다시 활기를 되찾아 이른 아침 산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는 로버트의 경험을 뒷받침합니다. 비뇨기과 전월전립선 비대증, 비바지를 가진 남성은 취침 전 수분 섭취량이 가장 많을 때 야간뇨, 야간에도 소변을 봐야 하는 증상, 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멜론은 소화가 빠르고 이뇨 작용이 있어 불을 끄고 너무 가까이서 먹으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멜론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멜론에 함유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식단에 건강하게 포함될 수 있지만 섭취 시간과 적절한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름날 달콤한 멜론의 풍미를 좋아한다면 저녁보다는 점심에 먹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전립선과 수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소박하고 건강해 보이는 또 다른 과일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 비프시, 남성들에게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이 선택이 어떻게 당신의 밤을 뒤흔들고 당신에게 위안을 찾게 만드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과일, 배. 수십 년 동안 배는 미국 가정에 부엌에서 은은한 매력을 발산해왔습니다.
은은한 단맛, 섬세한 질감, 그리고 천연 섬유질 덕분에 아침 식탁부터 우아한 디저트까지 모든 요리에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간식으로 배를 즐겨 먹으며 소화와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을 겪는 60세 이상 남성들에게는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이 과일이 오히려 부담과 불편함을 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은 배의 독특한 구성 성분에 있습니다. 배는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이 모두 풍부하여 배변 습관을 개선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비는 전립선 건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배에는 천연 당분과 프럭톤과 같은 발효성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이러한 섬유질이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장에서 발효되어 가스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부 팽만감은 단순히 복부 불편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은 전립선과 예민한 방광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67세 할아버지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항상 바틀릿배의 은은한 단맛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트밀과 함께 신선한 배를 먹으며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완벽한 시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더 자주 가고 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불편한 느낌을 느끼면서 그는 혼란스럽고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와 영양사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그는 아무리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도 과다 섭취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섭취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저널 오브 노랄러지 앤드 유로다이내믹스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가스와 복부 팽만으로 인해 복부 압력이 증가하면 양성 전립선 비대증, 비무지, 남성의 요절박과 빈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영양가 있는 선택이지만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관이 더 예민해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식단에 어떻게 포함시킬지 생각해 보세요. 잘 익은 배의 부드러운 맛을 좋아한다면 매일 큰 배를 통째로 먹는 대신 얇게 썰어 균형 잡힌 식사의 일부로 즐기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때로는 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고 전립선에 좋은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에 은밀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과일은 배뿐만이 아닙니다. 크리미한 질감과 황금빛 달콤함으로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열대 과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소박한 과일이 당신의 편안함을 찾는 여정에 숨겨진 또 다른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배가 왜 그렇게 복잡한 퍼즐 조각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시청 중이시면서 이 통찰력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한번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제4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과일, 파파야. 많은 사람들에게 파파야는 화창한 아침과 열대의 산들바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크리미한 질감과 달콤한 맛은 마치 휴가와 편안한 하루를 떠올리게 하는 은은한 향취를 선사합니다. 파파야는 소화에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파파인 효소는 속쓰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는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파파야가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파파야의 천연 효소는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하부 요로가 민감한 일부 남성에게는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눌리션의 연구를 포함한 여러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파파인과 유사한 단백질 분해 효소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특정 상황에서는 민감한 조직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는 남성의 경우 이러한 증상만으로도 가벼운 불편함에서 극심한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세 은퇴 정비사 토마스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수년간 아침 스무디에 파파야를 꾸준히 넣어온 그는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파야가 장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립선과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파파야 섭취를 줄이고 블루베리나 배처럼 체내에 더 순한 과일로 바꾼 후 토마스는 밤잠이 더 깊어졌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났습니다. 파파야의 높은 당분 함량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천연 당분이기는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 BH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경미한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에게 그 달콤한 한 입이 가끔씩 먹는 간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 과다 섭취 시 전립선 건강을 조용히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파파야를 적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섭취한다면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변을 보거나 자주 변을 보거나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는 것 같은 짜증스러운 느낌에 시달린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열대 과일의 달콤함이 생각보다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편함을 더하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과 순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과일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에 휴식을 주고 밤에 조금이나마 평화를 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여정의 다음 장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일 5. 포도. 많은 사람들에게 포도는 달콤하고 즙이 많고 편리함까지 갖춘 소박한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포도는 완벽한 건강 간식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입에 쏙쏙 들어오는 간식처럼 보입니다. 항산화 물질, 특히 심장 건강과 장수와 관련이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60세 이상 남성이라면 겉보기에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이 과일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에는 천연 당분이 가득합니다. 가볍고 상큼한 맛에도 불구하고 한 줌만 먹어도 최대 20g의 당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 및 전립선 질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천연적인 당분이라도 과도한 당분은 몸 전체에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립선 비대증, 비배치으로 인한 부기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남성의 경우 이러한 경미한 염증은 관리 가능한 증상에서 잦은 화장실 방문과 불면증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포도에는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닌입니다. 포도 껍질과 씨앗에 함유된 이 성분은 일부 남성의 방광과 요로 내벽에 약간의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전립선이 비대해져 요도를 압박하는 경우 이러한 자극은 요절박감과 불편함을 증폭시켜 염증과 좌절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이는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74세 은퇴 우체국 직원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수년 동안 포도는 그에게 늘 간식거리였습니다. 편안하고 친숙한 음식이었으며 더 소박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자 에드워드는 자신의 건강한 습관이 그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상의한 후 그는 매일 포도 한 그릇을 블루베리 한 접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몇 주 만에 에드워드는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간단한 변화였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천연 당분이 적고 방광에 부담을 덜 주는 과일을 선택하세요. 블루베리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포도보다 당도가 낮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전립선을 포함한 신체 전반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만족스러운 단맛을 제공하며 섬유질 함량이 높아 건강한 소화를 돕는데 이는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와 사과는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적당히 섭취하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귤류에 비해 산도가 낮아 방광에 부담을 덜 주고 포도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보다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박의 상쾌함을 좋아한다면 밤에 변을 보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아침 일찍 수박 대신 오이 슬라이스나 칸탈루프를 섭취해보세요. 궁극적으로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먹는 것처럼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짜증을 줄이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더 편안한 숙면을 위한 강력한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명한 변화들을 실천하더라도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전립선 건강을 지키면서도 좋아하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여정의 마지막 장, 편안함과 자신감을 되찾는 로드맵에서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 균형을 유지하고 신체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전립선 문제를 조용히 악화시킬 수 있는 과일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며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전립선 건강을 돌보는 것은 두려움, 제약, 또는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사과, 멜론, 배, 파파야, 포도와 같은 건강한 천연 식품조차도 염증과 배뇨 증상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천연 당분,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산성 성분, 그리고 열대 과일에 함유된 독특한 효소가 어떻게 불편함의 악순환을 일으키는지, 특히 양성 전립선 비대증, 비배지, 을 가진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음식들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히, 타이밍을 잘 맞추고, 신체 리듬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존, 로버트, 마이클, 토마스, 데이비드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 모두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몸의 반응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때로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즐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 익은 과일의 즐거움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귀 기울여 듣고 적응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립선 증상에 휘둘려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로 바꾸거나 멜론 간식을 아침 일찍 먹는 것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분 섭취, 운동, 스트레스 수준 등 식단과 생활 습관의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립선 증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내리는 선택, 심지어 작은 선택조차도 강력한 자기관리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편안함과 자신감을 되찾고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 삶의 기쁨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요한 밤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호기심을 유지하고 계속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적응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할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등 모든 신중한 선택이 더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물론 전립선도 고마워할 것입니다.